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댓글 남겨두신 걸 보면 참 유익하다, 최고다, 뭐 이런 댓글들을 남겨놓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만 좀 그걸 직접 알아보기 힘든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양한 상담, 또 세무 상담부터 시작해서 뭐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아주 다양한 상담을 실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상담 후에 이 부분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좋은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상관없으니까 하고 안 보시는 분들, 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닥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어떤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 공부를 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이제 뭐 투기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하신 분이, 그분은 사실 뭐 다주택자입니다. 집도 여러 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로 집을 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20년 전부터 해서 돈 모아서 돈 생기면 한 채 사고, 또 뭐 15년 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사오시면서 임대사업을 해왔던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있으면 집 사야지, 이건 누구나 꿈이고 로망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요즘에 갑자기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또 임대차법이 개정이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2+2 때문에 집을 지금 팔려고 해도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못 들어오니까 살 사람이 없다. 세금대로 많이 나오고, 그 우시는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집을 사고 이렇게 재테크를 한 건데, 한순간에 세금은 많이 나게 생겼고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고,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 법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우리 장대장TV를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세종시가 뭐 국회 이전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 또 갑자기 이슈가 돼서 2, 3억이 호가가 올라갔지만 17억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종시도 20억 시대가 온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 도시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삐 풀린 세종시 집값 벌써 17억 넘었다. 고삐 풀린 송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세종시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투우사입니까? 그 뭡니까?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송아지 타고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민속처럼 여겨지는 건데, 갑자기 어때요? 미쳐버리면 그 투우사를 놓고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 여기 지금 세종시다. 자,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솔동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119제곱미터 50평이요. 이 아파트가 10년차 되는 아파트인데, 올해 7월 달에 8억 9천, 5억 8천은 이거는 뭐 증여가 됐든 이건 조금 예외를 빼겠습니다. 8억 9천 하던 게 12억 갑니다. 석 달 조금 넘었는데, 이게 분양가가 3억 8천2백이었죠 3억 8천2백에 분양받은 분은 12억이 가는 겁니다. 지금 안 팔았으면. 한솔도 천마을 3단지의 퍼스트 프라임 전용 149제곱미터, 이게 63평형인데 12월 1일날 17억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호수 조망도 좀 나올 것 같고요, 펜트하우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63평형이 올해만 해도 14억 8천에 거래되던 게 17억에 거래됐습니다. 2억 2천이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5억입니다. 5억. 어마어마합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호려울마을 10단지 109제곱미터 43평형, 이게 5년차가 되는 아파트인데 15억 7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15억 7천, 분양가 3억 7천6백.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받은 분들이 지금 뭐 보니까 최근에도 뭐 차관 장관 인사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같은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줘서 그러다가 매도를 했다, 그거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자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다. 주식으로 치자면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입니다. 테슬라가 몇 달 전에 300불대였는데 지금 650불,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올해 주요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세종이 압도적입니다. 43.64%. 그 다음에 대전. 이거 뭐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경기, 인천, 울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다른 지방들도 난리가 아닙니다. 대구 59제곱미터 24평형, 창원 84제곱미터 34평형이 10억을 넘어갔다. 서울 지방 집값 역전소출. 서울에도 아직 5, 6억대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지방 곳곳에서 중대형은 물론 일부 중소형 아파트가 10억을 넘는 거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제가 전주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에코시티 더샵 2차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지난달 3일 11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직전 최고가는 8억 7천만 원. 단 5일 만에 2억 원이 넘게 취소됐다. 충남 천안의 불당동 GL 더샵 113제곱미터는 지난달 18일 13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신고 경신했다. 13억 7천만 원짜리 천안에 아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11월 10억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가까이 30% 넘게 급등했다. 부동산이 1년 새 30% 급등한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시흥시 시흥센트럴 프리지오 106제곱미터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시흥시 일대에서 최초로 10억을 넘었다. 야, 시흥의 이 센트럴 프루지오 신축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10억을 넘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시흥에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6일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 8월달만 해도 8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순식간에 2억 넘게 3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외곽 지역은 대단지 새 아파트가 아니면 아직 같은 면적대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지 않은 곳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거죠. 대구 수성구 범호동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9제곱미터 24호평형이 지난달 26일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서 10억 원을 넘었다. 바로 두 달 전에 8억 9천5백만 원 거래됐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센트럴 프루지오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제곱미터. 이건 얼마 전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몇 달 전에는 5억대 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집값이 급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요자들이 야 이거 서울이 상대적으로 또 싸 보이네, 서울로 다시 옵니다. 세종시가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전이 싸 보이니까 대전으로 다시 가는데 대전이 또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가격이면 세종시 사겠다, 이게 반복이 됐었죠. 분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용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용인도 이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편입을 하니까 한 단계 더 올려버리니까 자, 같은 규제면은 차라리 분당으로 가겠다 해서 또 분당을 투자합니다. 이게 바로 역풍선 효과. 풍선 효과가 역풍선 효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는 거죠. 서울 시내도 이렇게 되면요 또 반복을 합니다. 서울 시내인데 지방에도 대구 범호동에도 24평이 10억이 넘어가는데 서울에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창원에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30평대. 서울에 아직도 10억 안 하는 아파트가 있어? 전주가 11억이 넘어가는데 세종시가 17억인데 야, 서울은 이 정도면 싼 거야. 이게 이 경제, 부동산은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지금 아까 세종시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이전한 자리에 뭘 하겠다고 합니까? 여의도에다가 홍콩 대체할 도시로 육성하겠다. 세종시로 국회 상임위 이전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아닌 이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표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 꼭 이 시점에 부동산을 다시 폭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집 살 기회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뭐 일을 뭐 직장을 다니시든 그 돈으로 집을 살려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라도 무주택자들한테 좀 많이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주택자들만 너무 안심하고만 지금 있을 수는 없어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다주택자분들도 별로 가치 없는 걸로, 오르지 않는 것들로 많이 묶여있는 걸로 다주택자도 많습니다. 그거는 똘똘한 한 주택만 또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이 경기도권에, 제가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빌라를 샀는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싸다고 샀는데 거기에 무슨 전철 호재가 있다고 샀는데 전철에서 걸어서 1시간을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멉니다. 그걸 싸다고 빌라를 한 1억짜리 샀는데 팔리지도 않아. 그런 게 매체에 있으면 다주택자인데 말이 다주택자지 지방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또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기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주택자는 다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1주택자도 결국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뭐 적게 내더라도 1주택자들이 차익 실현도 안 했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건데 계속 살아왔는데 억울한 거예요. 세금만 많이 내게 생겼어요. 내 집 살면서 월세 내는 격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데 자꾸 헛다리 짚고 너무 정치 표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를 예측하면서 지금 현재 현명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값이, 또 현 국토교통부 내정자 입장도 토지 임대부 아파트,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과연 그거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해왔던 역세권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주거 비율을 더 높이겠다, 그거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식은 집값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구조 조정을 많이 당하면서 이 울산이라든지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지역마저도 다시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국토가 폭등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서울로 온다는 이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나라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대출 받은 분들, 뭐 집안에 도움 받으신 분들, 자기 어떻게 보면 100% 이상인 분도 많아요. 정말 장대장TV에 촉각을 세우시면서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